청각장애를 앓고 있던 희원이가 이 소리를 듣고 또 말을 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을 향한 의술, 인술이 만들어낸 기적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의료진들은 그러한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100회를 맞은 닥터스, 이 100회의 주인공 신범석 씨에게도 어쩌면 그런 기적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신범석 씨가 처음 우리를 찾아온 건 신경과 외래를 통해서다. 들어와요. 맨 처음에 증상 어떻게 됐었어요? 맨 처음에 오른손이 좀 뻑뻑해가지고. 오른손이? 네. 다리는요? 그는 이미 파킨슨 진단을 받아 8년째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일어나서 한번 걸어보실래요 한번? 그런데 이 환자의 경우 파킨슨 약을 먹게 되면 이렇게 꼬이고 흔들리는 증상이 강하게 나타났다. 약으로는 치료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밤에 잠은 어떻게 주무세요? 잠을 못 자요. 밤에? 네. 왜 잠을 못 자요? 이쪽 이런데 근육이 다 굳어. 근육 굳어서? 파킨슨 병은 운동기능 장애가 생기는 퇴행성 질환으로 그냥 두면 몸이 굳고 약을 먹으면 꼬임과 떨림 등의 이상 운동 증상을 보이게 된다. 신범석 씨는 이상 운동 증상이 매우 심각하고 그 기복이 심해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 증상이 굉장히 변화가 심하다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변화가 심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 오랫동안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입원을 시키는 겁니다. 이른 아침, 범석 씨가 아직 잠들어 있는 가족들을 깨운다. 일어나세요. 흥분해가지고. 몸이 굳거나 꼬이는 증상 때문에 잠을 설치다 보니 새벽부터 깨어있던 범석 씨다. 약 기운이 퍼지나 보다. 온몸이 주체할 수 없이 꼬이고 흔들린다. 범석 씨는 하루 대부분을 이렇게 지내야 한다. 약을 먹지 않으면 몸이 돌처럼 굳어지기 때문이다. 일일이 챙겨달랄 수 없어서 제가 약 기운이 있을 때 변화는 제가 해야죠. 약 기운이 있을 때, 그러니까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해야 하는 일들을 서둘러 해야 한다. 이불을 개거나 쓰레기를 치우는 사소한 일상이 범석 씨에게는 약 기운을 빌어서야 가능한 일인 것이다. 범석 씨는 증상이 심해진 후 형 식구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밥 먹는 것조차 쉽지 않다 보니 하루 종일 곁에서 돌봐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 약을 안 먹으려도 몸에서 통증이 있고 심하면 숨쉬기 좋게 힘드니까 그나마 이렇게 떨고 있는 게 약효가 떨어진 것보다는 나아요. 그래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약을 먹어도 약을 먹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범석 씨에게 가족은 가장 큰 힘이 돼주고 있다. 범석 씨와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은 형수와 범석 씨의 아내. 그런데 아내 현정 씨도 몸이 성치 않다. 3년 전 큰 사고를 당해 6개월이나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안 굽혀지는데 핀이 박혀 있어. 불편하죠. 혼자 샤워도 못하고. 사고로 척추가 다치는 바람에 걷는 것도 힘이 들지만 현정 씨는 오른쪽 팔만이라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심정이다. 그러면 저토록 힘들어하는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텐데.
범석 씨의 증세가 심해진 것은 아내의 사고 이후다. 당시 범석 씨는 의식조차 희미하던 아내 곁을 6개월간 꼬박 지켜냈다. 현정아. 그러나 아내가 의식이 돌아왔을 무렵 범석 씨의 증상이 약도 듣지 않을 만큼 급속도로 악화된 것이다. 팔 아프지? 그래도 범석 씨는 자기 때문에 오른팔을 완전히 치료받지 못한 아내가 더 안타깝다. 허리랑 배랑 팔이랑 수술했는데 그때 너무 크게 다쳐가지고 팔 부분을 제대로 못 돌봐가지고 지금 이 상태까지 온 거예요. 또 하나 형편이 나아지면 치르자던 결혼식을 아직도 올리지 못한 것도 아내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현정 씨의 생각은 다르다. 흔들림을 줄이기 위해 하도 무릎을 꿇고 앉아 굳은 살이 박인 남편의 발을 볼 때마다 현정 씨 마음에도 꼭 그만큼의 굳은 살이 박이는 것만 같다. 자꾸 나고 병간호하면서 더 나빠졌죠. 저 신경 쓰느라고 자기 몸을 간수를 못해서. 아픈 남편을 보며 아픈 아내를 보며 두 사람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저 함께해준 그 마음이 고마울 뿐이다. 잠시 후 얼마나 됐지? 뭐 그쵸? 거의 3시간. 3시간. 네. 이때쯤 약효가 떨어져요. 예,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완전 정상. 갑자기 쥐나듯이 그렇게 다 땡땡해지고 확 그런 게 있어서요. 그게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와서 해줘야지. 안 그러면 그게 오래 가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힘들고. 서둘러 약을 먹는다. 타이밍을 놓치면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는데 약을 먹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 걱정이다. 막둥아 누나 왔다. 오셨어요? 괜찮아? 소식을 듣고 달려온 누나. 누나는 범석 씨 때문에 일부러 집 근처로 이사를 했다. 몸이 굳으면 책기도 함께 오는데 손을 따는 건 누나가 전문이다. 파킨슨병을 앓기 시작하면서 식구들 모두 범석 씨에게 매달려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너무 심하게 취하면 이거 따도 소용없어요. 10가락 따도 그냥 시간이 약이에요. 막 10시간, 15시간. 잠시 후면 다시 온몸이 꼬이고 흔들릴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약은 밥 먹고 먹어요. 퇴근 후 돌아온 형도 범석 씨부터 챙긴다.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범석 씨는 온 가족이 자신을 돌봐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 속상하고 서럽다. 이 범석이가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자꾸 취하고 하니까 범석 씨의 눈물 앞에 형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가 없다. 누구보다 건강했던 막내 동생이었는데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지만 형제들의 내리사랑 속에 구김살 없이 잘 자라주었기에 예전 그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더욱 진하게 배인다. 그날 저녁 형제는 기분 전환도 할 겸 집 앞에 있는 학교 운동장으로 나왔다. 그런데 아이들의 공차는 모습을 구경하던 범석 씨가 옛 생각이 났는지 힘껏 공을 차본다. 축구하는 거 좋아했어요? 예.
잘했어요. 진짜 잘했네. 다 옛날 얘기다. 잠깐의 외출에도 약봉투를 챙겨야 하는 지금 범석 씨에겐 모두 부질없는 추억일 뿐이다. 입원을 하루 앞두고 범석 씨 가족이 외출 준비를 한다. 병원 가기 전 식구들하고 밥 먹고 저 병원에 있는 동안 못 볼 것 같아서. 외식 장소는 범석 씨의 옛 직장인 중국 음식점. 범석 씨에겐 추억이 많은 곳이라 증세가 호전되면 꼭 한번 와보고 싶었던 곳이다. 건강했죠. 건강하고 뭐 부스 있으면 좋고 또 여러 사람한테 칭찬도 많이 받고. 그 시절의 기억이 새록새록한지 범석 씨는 이곳저곳 둘러보느라 꽤나 분주하다. 오랜 세월 탓에 많이 변하긴 했어도 자신이 직접 받았던 야구 선수의 사인볼이 아직 그대로 있다며 반가워한다. 손시연 여기 있어. 이걸 내가 내친김에 옛 실력을 보여주겠다는 범석 씨. 흔들림 때문에 좀 어색하긴 해도 모처럼 범석 씨 얼굴에 화색이 돈다. 이건 어디예요? 봄게라지? 그렇게 범석 씨 가족에게 웃음꽃이 피는가 싶더니 누나가 울음을 터뜨린다. 범석 씨의 입원을 앞두고 누나의 마음이 복잡해진다.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니잖아. 얼른 먹어. 괜찮아. 꼭꼭 씹어 먹고 잘 먹을게 누나도. 내일이면 입원이다. 범석 씨가 큰맘 먹고 준비한 외식 자리는 그렇게 기대와 걱정이 뒤섞인 채 어색해지고 말았다. (2008년 9월 9일) 신범석 씨가 입원을 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파킨슨 센터에서 다양한 검사를 받게 될 것이다. 나는 서둘러 그를 만나러 갔다. 검사 결과 수술이 결정된다면 내가 수술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뭐 일어서 보시죠. 쭉 뻗어. 내리죠. 신범석 씨는 약을 먹고 40분이 지난 상태라고 했다. 환자의 증상을 유심히 살펴보니 꼬임과 흔들림 같은 이상 운동 증상이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없을 만큼 심각했다. 하루에 편한 시간이 한 6 내지 8시간 정도 채 안 되겠네요. 아니면 시간도 안 돼요. 그 시간도 안 돼요. 파킨슨 병의 치료는 증상의 완화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신경과의 약물 치료와 신경외과의 수술 치료를 동시에 고려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잠깐 일어서 보시겠어요? 예, 좋습니다. 복도 쪽으로 나오셔서 한번 걸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우선 신범석 씨가 약을 먹은 후 가장 좋은 상태가 어떤지, 그 상태가 얼마나 유지되는지 살펴본 후 약을 먹지 않았을 때의 증세 변화를 관찰했다. 그리고 운동신경 검사를 비롯해 수술에 필요한 다양한 검사를 실시했다. 다른 이상이 없을 때 수술 후 신범석 씨의 상태가 얼마나 호전될 수 있는가가 주요 관건이다. 그렇게 환자의 상태를 일주일간 지켜본 후 우리는 수술을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환자 약경이 있을 때 비록 짧은 순간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좋아요. 뭐 걸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점에서 이제 환자는 그 수술에 좋은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나이가 젊기 때문에 앞으로 긴 남은 생활을 생각한다면 수술을 꼭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범석 씨 수술이 결정된 며칠 후 아내 현정 씨도 사고 당시 입원했던 병원을 찾았다. 오른팔의 수술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이렇게 돌려보세요. 안 되잖아요. 예, 전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완전히 굳은 겁니다. 이거 세수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고. 예, 세수도 못해요. 네. 한 손으로만. 이게 돌아가기만 해도 기능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아시겠지만 기계 자체는 닳고 문제 생길 수가 있잖아요. 또 기계 사이에 서로 이렇게 관절을 만드니까 그 기계 관절끼리도 서로 잘 유지를 해야 되고 이런 게 문제가 생겨서 잘 안 되면 가끔 재수술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접이는 것만 돼. 네? 접이는 것만. 수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현정 씨는 우선 사고 당시 다쳤던 폐와 장, 척추 등에 큰 문제가 없는지, 수술을 하는데 별다른 지장은 없는지 세세한 검사가 이루어졌다. 과연 현정 씨는 수술이 가능한 상태일까? 아주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참 다행히 잘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 희망적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하나 생겼고요. 수술이 결정되자 환하게 웃는 현정 씨. 앞으로는 남편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다. 수술이 결정된 부부는 3년 만에 처음으로 데이트를 시도한다. 그래봤자 동네 산책 정도. 그런데 범석 씨가 갑자기 뛰기 시작했다. 약 먹으면 뛰어가요. 약기를 조절을 예, 못해요? 조절이 안 돼. 안타깝죠. 많이 안타깝죠.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뛰는 건 범석 씨의 의지가 아니다. 꼬임과 떨림을 통제할 수 없듯 걸음걸이의 강약 또한 조절할 수 없는 것이다. 범석 씨, 네. 안 힘들어요? 힘들어. 어떡하지? 같이 가. 빨리 와. 이런 걸 데이트를 할 수 있을까? 균형을 잘 잡지 못하는 현정 씨는 너무 느리고 범석 씨는 빠르기를 조절할 수 없으니 손잡고 나란히 걷는 건 아무래도 무리다. 해 떴을 때 집을 나선 부부는 해가 져서야 공원에 도착했다. 상황이 이런지라 이들은 함께 외출 한 번 못했던 것이다. 오빠 수술하는 거 걱정하는데? 두렵지. 뭐가 있어? 맞지? 같이 해서 안 깨질까봐 두렵지. 오빠. 수술은 잘 될까 걱정도 되지만 한편으론 수술을 받게 돼서 설레기도 한다. 남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아보고픈 부부. 그래서 수술에 더욱 기대를 하게 된다. 남편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라도 이 오른쪽 팔을 꼭 수술하고 싶다는 현정 씨. 수술에 성공해서 아내에게 듬직한 남편이 되고 싶다는 범석 씨. 이제 이들 부부는 각자의 수술실로 향합니다. 과연 이들 부부는 수술에 성공해서 각자의 소망을 이룰 수 있을까요? 범석 씨가 머리를 깎는다. 그렇게 바라던 수술이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고 보니 밀려오는 긴장감은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깎인 머리 위로 수술할 부위의 정확한 좌표를 재기 위한 정의기구가 씌워진다. 딱보합니다. 파킨슨 환자에게 시행되는 뇌신부 자극술은 정확한 목표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의기구를 쓰고 MRI를 촬영해 수술할 부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정의기구에 등록시키는 것이다. 드디어 수술실로 향한다. 알았지? 잘한다.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지금부터의 시간은 가족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긴 기다림의 시간이 될 것이다. 수술하다가 이제 가장 예기치 않고 좀 안 일어났으면 하는 게 이제 출혈 생기는 거.
출혈이 생기면 힘이 빠지거나 말을 못 하시니까 그런 거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그 환자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수술을 진행하죠. 이제 수술을 시작한다. 이 수술은 환자와 의사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 특히 환자의 상태가 안정돼야만 착오 없이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 뇌신부 자극술은 뇌의 심층부인 담창구 하시상액에 전극을 심어 문제가 되는 신경세포에 일정한 전기 자극을 전달하는 수술이다. 그리고 전원을 공급하는 배터리를 쇄골 아래 피부에 삽입하여 뇌에 심은 전극과 연결하면 된다. 전극을 심기 위해서는 먼저 머리 피부를 열고 뇌를 감싸고 있는 뼈에 작은 구멍을 낸다. 그리고 목표 지점이 있는 뇌신부에 전기를 연결해 환자의 상태를 체크해가며 테스트를 한다. 네, 움직일 수 있죠? 좀 달라진 거 없죠? 예. 각각의 신경 세포들이 보내오는 전기 신호를 따라 목표 지점을 찾아내면 자극을 주어 반응을 확인한다. 자, 오른쪽 다리 들어보세요. 들었다 놨다 해보세요. 괜찮죠? 오케이. 자, 손가락을 쭉 펴시고요.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면서 숫자를 세어보세요. 큰 소리로. 하나, 둘, 셋, 넷, 네, 괜찮죠? 환자의 팔과 다리가 자유롭게 움직였다. 목표 지점을 정확히 찾았다는 얘기다. 이제 그 위치에 전극을 심으면 된다. 오른쪽 뇌도 같은 방법으로 수술할 것이다. 지금까지 환자도 잘 따라주었다. 수술을 시작한 지 2시간쯤 흘렀을까. 상황을 알 수 없는 가족은 지금쯤 애가 탈 것이다. 나 역시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자, 마지막입니다. 감사합니다. 다행히 신범석 씨의 수술은 잘 마무리되었다. 오케이. 자, 고생 많으셨어요. 다 어떻겠고요. 또 봉합하면 됩니다. 가족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릴 수 있어 다행이다. 지금 이제 전극은 다 넣었는데요. 잘 참으셨어요. 많이 힘드셨는데 아마 왜? 좋아서 자극을 해서 생기는 이상 소견은 거의 안 보이고 해서 아마 자극하시면은 자극기 이제 키면은 많이 좋아지실 것 같아요. 약도 많이 줄일 것 같고. 네, 내일 한번 보세요. 깨어나면은 바로 저거 하세요.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가족들을 뒤로하고 배터리 삽입 수술을 위해 나는 다시 수술실로 돌아왔다. 가슴과 목 뒤쪽의 피부를 절개해야 하는 배터리 삽입술은 전신 마취 후 진행된다. 양쪽 가슴 위쪽에 배터리를 넣어 뇌의 전극과 연결하는 수술이다. 잠시 후 모든 수술이 마무리됐다. 환자의 예후를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결과는 만족스럽다. 하루 중에 대부분은 꼬이거나 아니면 꼼짝을 못하거나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그런 시간을 상대적으로 많이 줄이고 몸 상태가 좋으면서 꼬임도 없고 그 뻣뻣함도 없고 그 경직되는 것도 없고 그런 상태로 지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시죠. 안 느껴져. 수술 다음 날 범석 씨가 걷고 있었다. 약도 안 먹어. 걸리지 마. 약을 먹지 않고도 이렇게 걸을 수 있다니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이런 기분 오랜만이죠. 좀 봄이 따라갈까 되게 가볍고. 좋으세요? 네, 되게 좋아요. 직접 걸음걸이 교정에 나선 의료진도 무척 기뻐하는 눈치다. 옛날처럼 이렇게 막 조마조마하지 말고 그냥 마음 편히 하고 크게 걸어. 크게. 그렇지. 어제 찍은 CT에서 소량의 출혈이 있었어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한 6시간 있다가 찍은 사진에서는 더 이상의 출혈은 없었고 근데 뭐 걱정했던 것보다는 지금 뭐 회복이 빠르시네. 예. 범석 씨의 달라진 모습에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역시 현정 씨다. 이뻐요. 저 이뻐요. 살찐기 배 나오고. 두 사람은 그날 처음 걸음마를 배우는 양 걷고 또 걸었다.
그리고 사흘 뒤 범석 씨는 무사히 퇴원했다. 얼마 후 현정 씨도 수술을 위해 입원을 했다. 현정 씨 얼굴에선 웃음이 떠나지 않는데 되려 범석 씨가 눈물을 쏟는다. 기쁨 반 걱정 반의 눈물이다. 수술실로 향하는 현정 씨. 그 침대를 밀고 있는 건 분명 범석 씨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범석 씨의 좋아진 모습에 현정 씨는 자꾸 웃음이 난다. 수술 걱정은 이미 까맣게 잊은 듯하다. 범석 씨도 환한 웃음으로 화답하며 아내를 수술실로 떠나보낸다. 비록 한쪽 팔의 관절 부위만 수술하는 것이지만 절개 부위가 크고 오랜 시간이 걸려 전신 마취가 결정됐다. 수술을 집도할 의료진도 회의가 한창인데 현정 씨의 오른쪽 팔은 불필요한 뼈들이 생겨나 위아래가 하나로 연결돼 있다. 수술은 우선 불필요한 뼈를 제거한 후 아래쪽 뼈인 척골 골수강에 구멍을 뚫고 위쪽 뼈인 상완골에도 구멍을 뚫어 각각 인공관절이 될 기구를 넣은 후 그 둘을 나사로 조여 연결해주면 된다. 걱정되죠.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되고 그러니까. 문제는 관절 부위의 근육이 발달하지 않아 인공관절을 충분히 감싸지 못한다는 것. 의료진은 인공관절을 삽입한 후 근육 조직을 늘려 관절 위아래로 이어붙인 다음에야 수술을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이제 봉합만 하면 모든 수술이 끝난다. 의료진의 손길이 바빠졌다. 그렇게 수술 6시간 만에 현정 씨는 수술실을 나올 수 있었다. 고현정 씨, 수술 다 했어요. 네, 뽑아드릴게요. 일단 결론적으로 수술은 잘 됐습니다. 예,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좀 까다로운 뭐 좀 이렇게 운동을 방해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좀 더 필요한 술식을 하느라고 좀 더 추가된 게 있었고 완전히 다 펴지고 완전히 다 구부러집니다. 그리고 이거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고. 마취에서 깨어나 회복실로 옮겨진 현정 씨. 범석 씨도 서둘러 아내에게 향하는데 그 긴 시간을 잘 견뎌낸 아내가 오늘따라 더 예쁘고 대견하다. 이제 두 사람의 앞날은 분명 달라질 것이다. 그로부터 3주 뒤 범석 씨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결혼식 예복을 멋지게 차려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닥터스의 MC 한준호 씨는 이들의 결혼식 사회를 맡아주기로 했다. 기분이 무지하게 좋네요. 이렇게 빨리 결혼식을 올리게 될 줄 꿈에도 몰랐던 신부 현정 씨도 마냥 행복하다. 신랑, 신부, 입장. 범석 씨와 현정 씨는 이제 두 손을 맞잡고 보폭을 맞추며 나란히 걷는다. 화려한 장식도 조명도 없는 조촐한 예식이지만 병원 측의 배려로 가능했던 뜻깊은 예식이다. 범석 씨의 수술을 맡았던 의료진도 기꺼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기에 범석 씨와 현정 씨는 이 모든 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영원히 부부가 됨을 선언하는 두 사람. 한참 늦어진 결혼식이지만
오늘처럼 행복한 날은 아마 없었을 것이다. 하나, 둘, 셋. 신봤다, 신봤다, 신봤다. 사랑하는 가족과 고마운 사람들이 마련해준 오늘의 이 행복을 두 사람은 평생 기억할 것이다. 자, 축하합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둘이 이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큰 바람이죠. 이제 더 많이 아프지 말고 몸 관리 잘해서 건강 지키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범석 씨 부부. 이보다 행복한 기적이 또 있을까? 앞으로의 행복은 이제 두 사람이 만들어갈 몫이다.